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갇혀서 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을 모시고 편파 방송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변호사계의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승엽 보여주면 되겠다.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두산 감독하고 두산 감독하고 계시는데, 있습니다. 예. 네. 자, 라이온스 유니폼. 네. 자, 이어서 변호사계 유재석 양절 변호사.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양재입니다. 감독님 요즘 운동을 안 하시나 봐요. 예, 뒤태가 이승엽 살이 좀 많이 감독님. 붙으셨네요. 이승엽 감독, 예. 두산 감독하고 네. 아, 한동안 운동하실 때는 그래도 날렵해 보이셨는데 최근에 조금 성적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살이 먹는 좀 걸로. 예, 어제 먹는 이겼던가 걸로. 싶은데. 아, 그렇구나. 아, 이승엽 감독과도 좀 교분이 있으세요? 예, 대구고 네. 제가 예전에 네. 잠깐 법률 일을 좀 해줬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딴 데서 얘기한 적이 아, 있는데 진짜? 이거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약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제가 이승엽 조금 감독이? 해결해 줬어요. 음.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는 아닌데. 아.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 받기가 그래서 홈런을 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오. 그 이후에 정말로 일본에서 돌아와서 조금 슬럼프였거든요. 예. 제2의 전성기가 왔었습니다. 게다가 아, 박 선수 변호사님 시절에 때 해결해 준 시절 거예요. 때. 야. 지금도 뭐 이렇게 한 번씩 인사를 하면 예. 저랑 보면 이거 미묘한 그게 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맞아요, 저보다 한 살 딱 어린데 하여튼 맞아요. 친합니다. 박 변호사는 참 진짜 발이 저는 근데 막- 이게 라이온스 감상 이승엽의 2002년도 그 시리즈를 종지하는 그 3런 홈런 때문에 예. 언젠가 보면 난 잘해주고 싶다 이승엽한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네, 분이 그 야구 야구 얘기를 얘기인데? 참 많이 하시잖아요. 죄송해요. 네, 야구 얘기 하실 때 네. 이제 저는 이제 조용히 이제 침묵으로.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유명 연예인들 네. 누구가 뭐 어디 팬이다 이런 아. 얘기들 말씀을 네. 하시는데 예. 아니 야구는 그렇게 연예인들도 드러내놓고 누구 팬이다 이런 얘기 쉽게 하는데 아. 왜 정치적인 색깔을 야, 역시 내가 공부 누구 잘하는 어느 학생은 당을 역시 지지한다. 주제를 향해서 또 이슈를 아니 수렴하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어디 지지한다 아니다 말만 큰일 꺼내면 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런데. 조지 클루니 같은 연예인이 나타나길 어. 바란다. 아니 그냥 뭐 좀 아. 한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거? 네, 참, 그래서 김은국 씨는 뭐 지지하지 않습니까? 김국 씨는 이제는 네. 대신 후배들이 많이 좀 떠났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아, 김홍국 씨 한번 또 레드 라커룸 또 한번 모셔야겠네. 자, 아무튼 오늘 또 본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 임명을 강행해서 이제 첫 출근을 했고, 이제 당일날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시행하겠다 해서 실제로 했습니다. 자, 먼저 취임사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저는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일했던 방송인으로 방송을 사랑했고 예. 전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던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결연한 모습으로. 그런데 지금은 국의 전사 언론이 이런 느낌입니다. 예.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예, 자 이진석 방통위원장 이제 위원장이고 후보가 네. 아니고 이제 취임사를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야구 야구 빗대서 정말 원포인트 릴리프입니다. 원포인트 릴리프다. 근데 사실은 야구에서 원포인트 릴리프는 예. 약간 왼손 타자한테 왼손 아. 투수. 한 사람만 상대하고 들어가는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구만 던지면 돼요. 한구. 그게 폭투든 아하. 맞추든지 예. 아주 폭주 기관차인 상황인 거예요. 아. 3일 4일 청문회 했지만 예. 지금 오늘 보도된 것도 사실은 친국증이 많습니다. 아. 출장 가면서 돈 현금 받고 카드 쓰고 이중으로 했어요. 다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아하. 그런 상황들이 오늘조차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을 아마 했으니까 조사가 될 겁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내린 미션은 딱 하나예요. 도장 찍어라. 도장. 오늘 도장 찍었어요 어제. 오늘 오자마자 도장
이사 공영방송 이사진 도장 찍고 코바코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 사장까지 도장 찍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도장 찍는 것까지가 일이었고 이제 할 일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탄핵되면 됩니다. 예.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포인트 릴리프라기보다는 네. 그 지명타자로 아, 말루에 지금 출루를 한 게 아닌가, 출루가 아니라 타석에 선 게 아닌가. 홈런 쳤어요. 매우 그리고 중요한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홈런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깡 쳤어요, 지금. 쳤어요. 확실히 네. 쳤어요. 깡. 그리고 홈런이야? 일단 이 경기의 흐름 자체에서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과정이 왜 제가 단순하게 구원투수급이 아니냐고 얘기했냐면 사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니까 당일날 대통령이 재송부해달라고 합니다. 맞아요. 하루 만에. 진짜 하루도 이 여유를 주지 않고 정말 급하게 이 사람을 우리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음날 실제로 다 임명을 했고요. 예. 임명하고 저는 하루 정도는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본인도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시 KBS 이사들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들 선임하는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받아서 우리 대통령 아침에 나오자마자 KBS 임명한 선임한 거 제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바코 쪽까지 다 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회심의 미소를 어찌면 날리고 나서 짓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그 저는- 뜻대로 될지는 잘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일을 할 것 같으면 좀 저는 사실은 눈에 안 띈 사람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매우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가서 도장 찍는 일이고 이거 차라리 이거 할 정도면 저라면 눈에 안 띄는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데 MBC한테 가장 안 좋은 MBC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제명하고 예. 선배로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 김문수 경사배 장관. 위원장을 노동부 노동부 장관에 장관. 네. 똑같은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을 임명한 네.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이 아니라 네. 진짜 전면전 선포한 그렇게 거라고 봅니다, 저도. 보이고 네. 어떤 식으로든지 언론계에 주는 신호가 명확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뭐 타협의 여지도 없고 뭐 무난한 사람 끌어다 쓸 생각도 그런 거 없고. 없다. 예. 아니 지금 이사로 임명한 이준석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한 사람 중에는 아예 MBC와 관련해서 나 MBC 시절에 그 정부의 불편한 방송 내보낸 PD 내가 잘랐습니다 하고 그거를 지원서에 쓴 분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근데 그게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내일 탄핵이 아마 본회의 올라갔으니까 본회의 의결될 거예요. 본인이 그만둘지 뭐 계속 안 그만둔대요. 기다릴지는 안 뭐 그만둔대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임무가 또 그러면 몇 달 정지가 되면 최소 뭐 넉 달, 맞아요. 여섯 달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무리한 이게 뭐 머리 많이 쓰는 거 도장 찍는 게 머리 쓸 일입니까? 어떤 사람만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이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 논란을 일으키느냐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이 집권하는 쪽에서 우리는 아주 이런 거 있어 보여주는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6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의 의결 위반 그리고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의 편향된 인식 이 두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는데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탄핵당할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겠느냐.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 찍. 네. 도장. 그 계속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봐야 되냐면 이인 운영이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걸로 다 올라갔었어요. 김홍일, 네, 뭐 맞아요. 이동관 등등. 더 나아가서 지금 방통위에서 MBC 방문진 이사들 아니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 예. 해임 처분했던 거 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받고 불법적 위법정에 나왔. 그거 다 근거는 2인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합의제 행정기관. 예. 근데 바로 이제 만약 도장 안 찍었으면 모르겠는데 2인에서 합의를 박아 문고로 잠그고 도장을 찍고 공영방송 이사진 뽑았잖아요. 예. 저는 지금 상황하고 비춰보면 예.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군요. 지금 MBC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MBC 맞아요. 출신이고 MBC에 대해서 거의 적대적이란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 뭐 한쪽으로 편성돼 있고 노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셨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아니죠 대표께서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건 뭐 당일날 대표가 출근해서 사건을 뭐 일으키면 그건 범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범죄 얘기를 기양에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출근하자마자 탄핵할 정도의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라면 이거 무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다. 무고 탄핵이다. 예, 무고 탄핵이란 처음 듣는 용어도 쓰셨는데 네. 뭐 지금 기왕 법 얘기 꺼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 범죄 있지 예. 않습니까? 이거는 예비나 음모도 처벌해요. 실행에 그러네요. 옮기기 전에
살인 그런- 교사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범죄들도 있는 겁니다. 음. 법을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께서 아하. 왜 이런 말을 만들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MBC 얘기를 했지만 MBC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진짜 MBC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음. 그동안에 방심위 방통위에서 제재 들어갔던 게 징계 들어간 게 17건인데 예. 다 집행정지됐어요. 한 건도 법원에서 제대로 받아준 거 없어요. 저희도 4개 받았는데 다 정치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네. 지금 이진숙 신임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정말로 편향되고 잘못 운영되고 있으면 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양 변호사님 그 금요일에 M본부 출연하시잖아요. 네. 예, 네. 그 다리를 높이 드는 프로그램. 그 벌써 이제 뭐 프로그램이 뭐 진행자가 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막 떠들어요. 이게, 진짜로?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후임자가 정해졌어요 내부적으로. 정해졌다는 말은 아니고 아, 그쪽에 이제 뭐 얼마나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무슨 군대에서 작전하듯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지금 대부분 뭐 거부권 대통령실에서 행사하는 것도 편향됐고 뭐 다수의 야당의 폭주다 숫자 많은 걸 가지고 밀어붙였다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국민의 공영방송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많은 시청자들은 그러면 그 라디오를 듣고 있고 그 방송을 보는 그 청취자들은 뭐예요? 국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야당이 이제 탄핵 추진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쭈었더니 시간 두고 한번 보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읽어주세요. 이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할 거는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릴 수도 있다. 이제 사실은 탄핵이라는 게 어떤 절차인지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요. 예. 올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 탄핵 안동환이죠. 그 사람은 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해서 복귀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진숙이 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서 하는 일은 다 했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퇴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참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퇴하지 않고 계시면 이제 직무정지 상태에서. 직무정지하니까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장관급 대우는 계속해서 받으시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무만 월급은? 정지됐으니까. 야, 다만 좋네. 이제 법인카드는 못 쓰실 겁니다. 법인카드. 예, 왜냐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업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용할 근거가 없군요. 없죠. 이때 법인카드 쓰시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근데 또 예, 그렇습니다. 댓글로 빵도 못 사드실 것 같다라는 그러나 댓글이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하루는 직무하셨잖아요. 이미 예. 이틀째. 그 기간에 얼마나 사셨는지는 모릅니다. 첫날에 겠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웃어주세요. 예. 너무 진지하지 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걸 썼는데 어떻게 그거를 청문회를 거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예. 드는 거는 그냥 막 썰었나? 다 앞으로 임명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들. 공직자로 예, 선출직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 거예요. 장관급에. 그렇게 아니고는 하다못해 일반 민간 기업도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예. 본인은 뭐 그냥 업무상 관계없던데 업무상 치킨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업무상 빵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업무상에 지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집에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누가 납득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200만 원치 기름을 어떻게 삽니까? 전투기 몰고 다닙니까? 그거는 아마 상품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이렇게 화가 나는 건 처음 화는 봤어요. 안 났습니다. 화는 전혀 안 나고. 예, 억양이 그런 거다. 억양이 원래 그렇고 그분하고 저는 뭐 고향도 똑같고요. 맞네. 대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 고향도 똑같으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저는 기분 납득이 안 돼요. 나빠요. 더 기분 나빠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청문회 통과를 했지만 통과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네. 이미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 초에 사실 좀 씁쓸한 뉴스긴 했는데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 이선희 씨 이 법인카드 문제로 이선희 씨가 예,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단을 받았어요. 벌금형 그래요?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용한 카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전부 다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카드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됩니다. 어디서 샀어? 네, 누구랑 누구 먹었어? 때문에 한 거 이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누구랑 혼자 먹은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동석자가 누구야? 이 많은 금액을 그 빵을 다 증명하실 수 있을지 만약에 법대로 만약에 직원들이 한다라면. 다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아직 안 나타나셨으니까. 먹었다는 분이 안 나타났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엄격한 건데
과연 이걸 다 증명해낼 수 있을지 음흠. 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또 국회에 나와서도 국민들 앞에서 다 업무를 위해서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하루 근무를 한 상황에서 하루 정도 가지고 너무 나쁜 짓 할 게 뭐가 있겠냐. 그리고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도 굉장히 판단 빨리 해가지고 예상보다 기각되고 오히려 이제 빨리 복귀를 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 지금 이렇게 시간 두고 한번 보자고 네,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예상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그런 의미로 네.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넉 달, 석 달 정도 하고 음, 복귀해서 이제 아주 자유롭게 음. 그렇지만 또 탄핵할 수 있어요. 뭐 일사부재리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탄핵은요. 탄핵도 사실 탄핵. 고위 공직자잖아요. 고위 공직자라는 얘기는 개인의 비리만을 따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까지 예. 봐야 된다라고 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아까 뭐 제가 뭐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인물이 도대체 왜 이 시기에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이 됐는지까지도 저는 분명히 연관지어서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면 네. 그렇게 쉽게 하루 만에 무슨 어떻게 사람을 뭐 저기 뭐 탄핵할 만한 일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네. 이준석 위원장이 그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선임안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MBC 사장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한 그렇죠. 건가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원패를 리프면 던지 넣고 네, 던지놓고. 이제 이 방문진 이사들이 예. 결정을 하겠죠. 예. 지금 이제 9인 중에 6인 여당 쪽 사람들 싹 다 뽑았어요. 그럼 뭐 몇몇 보면 뭐 딱 그 사람들이에요. 아마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예. 안영준 사장을 이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제 뭐 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 같긴 해요. 만약 박문진 선수 조치를 취했을 때, 만약 안영준 사장이 큰 문제가 없는데 해임이나 뭐 이거 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법원에서. 예. 그래서 사법부에서 그 판단을 하면 만약에 그게 딱 걸리면 예. 권태선 이사장이 1년 이상 있었거든요. 사법부에 걸려서 그래 된 거예요. 만약에 권태선 이사장이나 박문진 이사들이 그렇게 안 걸렸으면 예. 이번에 이 이준석이 나올 수도 없었어요. 이미 지난해 이만 끝났겠죠. 지난해 다 끝났죠. 아하. KBS, YTN 순서대로 했고 MBC는 딱 순서대로 가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 제동을 극복하려고 박문진까지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현 근데 안영준 사장이 지금 경영 지표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흑자를 기록했고 네. 지난 이제 6월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 중 유일하게 흑자 인상 186억 흑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경영 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게 뭐 아이러니하게도 네. 사실 이제 MBC 쪽의 시사 방송들이 예. 이제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향됐다라고 아. 말씀을 하시는데 예. 또 MBC 방송만 우리는 보겠다라는 분들도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MBC는 라커룸입니까? 블루 네, 라커룸. 뭐 약간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랬던 거죠. 그분들 보기 블루 라커룸이야 너네들. 블루랑처럼 그 보였다. 근데 아.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왜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 자기 지지하는 정당도 못 밝히냐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도 이게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언론사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언론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다라면 아하. 그 국민들이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방송의 주인은 사실 CBS도 그렇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서 1위를 만들어놨는데 아. 그거를 무시하겠다, 그거를 교체하겠다라는 건 그거 방송을 봤던 주인들의 국민들의 의사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뭐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예상되는 거는 수순대로 갈 거예요. 해임하려고 하고 어떤 방식이든 KBS 하던 방식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예. 그 방식을 택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법원의 어떤 그 부분 또 그리고 내부 MBC 구성원하고 KBS 구성원 차이가 좀 있어요. YTN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KBS는 노조들이 좀 수가 비슷한데 MBC는 지금 첫 번째 노조가 아주 세요. 예. 뭐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내용이 나올지도 더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이 언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데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나라.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아하. 삼부 뭐 여러 가지 오늘 또 경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마약 경찰 TF 그 사건도 얘기 그렇고. 있어요. 그 얘기 그런 있어요. 등등의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 어떤 외부적 요인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는 다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또 VAR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으로 이제 여전히 정치권이 뜨거운 가운데 지금 또 하나 이슈.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최상병 사건과 닮은 꼴 사건이 경찰 내부도 있다라는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자 관련 영상을 역시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9월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있다고 박정훈 같은 역할인 거잖아. 라고 언론에 백혜룡. 보도됐는데 비슷하잖아요. 백혜룡 사실인가요? 형사과장. 예. 아, 비슷하게 생겼어 생긴 거죠. 사실- 느낌이.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 사람 경찰서장께서 경찰대 출신인가? 모르시죠?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조병노는 시각을 행정고시 보고 있다. 출신이더라. 아, 네. 브리핑 어이.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관련 VAR을 보셨습니다. 이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고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뭐냐? 대규모 마약 사건에 세관이 연루된 게 밝혀졌는데 경찰서장과 경찰청 고위 간부가 전화를 걸어서 용산을 언급을 합니다. 용산을 언급한 게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브리핑하지 말아라. 요 내용이잖아요. 이거 되게 혹시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아직은 네, 이제 크게 네. 많이 안 알려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네, 드리자면 맞아요. 황당한 사건입니다. 어. 이게 동남아에서 마약이 추정컨대로는 2,200억 원대의 마약이 밀수를 2,200억. 예. 오. 황당한 액수예요. 영화 같네요. 뭐 적게 잡으면 800억 잡기도 하고 많게는 2,200억 이렇게 예, 잡더라고요. 예. 70kg가 넘는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게 적발하고 보니까 음. 거기에 그렇게 허술하게 이게 어떻게 세관을 통과했지? 관세청 직원도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한 겁니다. 예. 수사를 잘 하고 여기서부터 박정원 대령 최상병 사건은 굉장히 비슷해지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관세청도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수사 대상으로 놓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상부에서 관세청 빼라고 해서 왜 뺍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게 뭐 용산에서도 불편하게 한다. 이거는 물론 지금 영등포 서장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사건 자체를 다른 데로 보내. 사건 이체를 시도를 합니다. 아하. 농구도 이것도 똑같죠? 그러네요. 사건 이체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저 지금 보시면 백경정이 반대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이 결국에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도 압니다. 아니 이 왜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전화 걸어가지고 외압 행사했어.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조모 경감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 징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감찰을 해보니까 징계 대상에 맞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외압한 사람들. 예, 외압한 사람들. 근데 불문 징계를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또. 예, 이 사람도 징계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좀 전에 보셨던 백경정은 뭔가 지금 수사과에 있다가 좀 지구대인가 이런데 그냥 약간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마되려던 그런 상황. 근데 또 하필이면 거기서 그 조모 경감이라는 사람은 블랙펄 멋쟁 해병반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실제로는 사람이에요. 조병노고 이름 공개됐으니까요. 공개됐죠. 경무관입니다. 경무관. 경무관. 말동 하나죠. 이게 너무 겹쳐요. 되게 너무. 높죠. 아. 경감은 이제 무가 2개고 아하. 조금 이 경정이는 무가 3개인데 네. 말동 하나고 이 사람을 치안감. 이걸 말동인데 이게 별로 표현하면 경찰관에서 그러니까 군인으로 치면 별 별 하나 하나 정도 사단장, 네. 그 준장. 그러니까 소장 2개 정도 달아주는 게 친안감이면 지방청장들이 치안감인데 고 이종호 씨 말해서 이종호가 야, 그 조병노, 걔 별 하나 더 달아줘야지라는 녹취가 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종호 씨는 왜 이렇게 그 군인 경찰 인사에 다 막 달아져 있어야 많은 거예요? 약간 이 이분은? 사람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 허풍 세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그리고- TV 보다가 박지영 저 사장 한번 해야지 뭐 아니요, 근데 이런 거 아니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저는- 보다가 저는 이게 박지영 이거 장관 한번 시켜줘야지 뭐 이러는 아니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이런 사기 사건 사기꾼들하고 좀 얘기들 많이 나눠 보면 뭐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네. 느낀 게 뭐냐면 기본은 있어요. 기본이 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1이 있으면 1을 10으로 뻥튀기를 하지 아. 0을 10으로 뻥튀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전 이종호 씨를 딱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기본은 있어. 해병대 뭐 그리고 지금 임성근 쪽도 그렇고 조병로 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뻥튀기 됐고 거짓말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병로를 전혀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임성근을 모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아니고요. 예. 공수처든 뭐 수사기관이 해야 돼요. 제가 할 건 아니고. 우리는 방송에 의심만 할 집중해 거고. 주세요. 의심만 예. 하면 되죠. 의심만. 의심. 그래서 이종호가 여기 개입이 돼 있다는 거는 제2의 임성근 사건이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었고, 근데 정부 기조와 전혀 다르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워딩이 그냥 이 사건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약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수사 잘해라 이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건 방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네. 그런 건가요? 그럼 이게? 그 얘기가 관세청까지 이제 넣는 거는. 네. 그 백경정 쪽에서 주장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외압으로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세청도에 연관돼 있다라고 하면 야당만 좋은 일을 시킨다라는 거죠. 정부가 공격받을 수 있다. 정부 기관이 잘못하니까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조가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놨는데 그래놓고 관세청에서 정부에서 지금 이거를 오히려 공무원이 더 협조를 했으면 무슨 꼴을 당하겠냐라는 의미로 지금 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고요. 이거면 그나마 문제지만 조금 더 낫고요. 앞으로 상황보다. 만약에 그 관련된 누구를 또 봐주기 위해 게 있었다고 하면 예. 그 수사도 외압이 그건 되는 너무 거죠. 심각해지는 그럼 거예요. 매우 심각해지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글쎄요 이거 야당한테 유리할까봐 밝혀야 되는 걸 안 밝힌다. 이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밝혀야죠. 마약 사건, 마약 청정국 된다면서 한동훈 지금 대표 법무부 장관 실제 그 난리를 쳤는데 이거를 보도를 안 한다고요? 사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네. 그 당시 이제 그때 경찰 물론있었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마약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수사에 동원된 그 경찰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은 근데 수사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보면 두 사건 모두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수사 담당자의 폭로가 있었다는 점, 똑같아요. 또 이종호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야당으로서도 이걸 그럼 또 확전하거나 아니 근데 혹은 문제가 있어요. 예. 뭐가 또 문제? 너무 사건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건뿐만 아니라 이거 다른 게 없으면 이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것도 큰 건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 이거 내 봐서도 6번째, 7번째밖에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앞에. 탑 5가 있다. 굵직굵직한 게 많아. 일단 이것도 백경정은 공수처에 고발은 했습니다. 예.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백경정 본인이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의 수사 담당자였단 말이에요. 잘 그럼 설명해 줄 수 있다. 고발을 할 때 제가 억울함을 겪었어요라고만 하겠습니까? 친절하게 뭔가를 갖춰서 가지 않았을까 국가원칙 여기도. 입하에서. 그래서 그것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사실 특검에 하나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겠죠. 고민하는데. 특검 근데 부담스럽고 박분사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으니까 이 활약을 어쨌든 집중을 하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우리 되는데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번에 선거하면서 이창명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또 해결 잘 안 됐고 최상병. 뭐 최상병 등등 다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이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공수처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긴 어려워요. 뭐 그거는 실력이든 의욕이든 뭐 알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뭐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특검이라는 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뭐 특검을 할 수는 얘기하기 어려울 없습니다. 것이다. 쉽진 일단 않아요. 최상병 특검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맞춰야죠. 그걸 풀고 나서 그 다음의 조치들이 아마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유 씨는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제 세 번째 VI를 볼 텐데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아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시간부로 본인은 사임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마침표가 찍어진. 진짜 그거 하셔야죠. 좀 느렸죠. 많이 느렸죠. 예. 그 이제 VAR은 근데 이제 사임 의사가 없었던 상황에 대한 영상이 좀 그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짧은데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요거. 너무 짧아요. 마이크 드롭을 선보이셨어요. 요거 오늘 발언하지 사실은 않겠습니다. 정점식 위원장 정책위 의장은 네. 본인 생각이 아닙니다.
뭐가요? 원래 같으면 자리를 당 지키고 대표가 있었던 게 바뀌면 그냥 네. 나가야 돼요, 당연히. 본인이 나가야죠. 다 바뀌었는데 내가 뭐에 그거 있습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이제 있는 거고 예. 본인이 그만하겠다 말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아 그런가요? 하면 야 네가 뭔데 그만한다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독대를 했죠. 한동훈 90분 예. 1시간 반 정도 독대도 네.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데 아마 이제쯤에 정리가 네.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전에 이제 뭐 박정아 의원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예. 그 계속 다 바뀌어야 된다. 언론을 나가라. 통해서 계속 인터뷰하면서 계속 했는데 예. 그때도 아무 모션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분은 뭐 나가고 하고 싶었겠어요. 이거 뭐 월급이 더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월급도 추가비 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자기 삼선 의원인데요, 뭐 국회의원인데. 근데 하지 마라 말을 안 하니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발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쯤 나온 거예요. 예, 니는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제 신호가 오니까. 친윤 쪽에서 신호가 왔다. 용산이나 용산. 아.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 아마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게 누구를 좀 뽑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친한 쪽에 있는 예. 예컨대 진중권 예컨대입니다. 할 수 없어요. 국회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 예, 아니, 국회는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당원도 아니실 겁니다. 아주 친한 예. 쪽의 분을 막 했다 그러면 아. 이제 한판 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박 변호사 얘기와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용산에서 고민을 했겠죠. 고민했고 90분 독대 이후에 예. 90분 독대 이후에 하루 만에 갑자기 정점식 정책위원장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내 말을 제대로 들은 건가 안 들은 그 건가. 대통령의 메시지는 품으라 그러거든. 품어라 했어요. 품어야지. 사람을 품으면 내 된다. 사람이 생기네. 예. 정치라는 게 말이야. 진짜 사람이 품어야 돼. 그러니까 품을 때 생긴다. 내 편이. 품어라고 했고 알아서 잘해라고 했는데 알아서 잘해라. 거기서 알아서 잘 이제 품어라. 친한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알아서의 무게를 준 거 같고 알아서 잘해서 알아서 한 거다. 여기 대통령은 잘해라라고 잘해. 품어라. 네.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엇갈렸는데 역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게 메시지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말이라는 게. 그 메시지의 방점이 다르네. 그리고 9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예. 사실 그 정진상 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정진상과 예. 정진석은 엄청난 큰 차이. 예. 정진석 깜짝 놀랐네요, 또. 정진석 예. 정진석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작 필요한 말씀들은 많이 나누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앞부분에서 정진석 실장이 뭐 검사 시절 얘기도 하고 옛날 화기애애한 얘기, 분위기했다. 옛날 얘기 많이 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관해서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예.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재밌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한 얼마 안 걸린다. 미간식으로 한 마지막 두 문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게다가 또 밥도 안 먹었어요. 아니 저는 11시에 만나서 12시 반에 끝났는데 아무리 두 분이 점심 약속이 그러니까 미리 선약이 있으니까 이제 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니 선약을 계란이라도, 미루거나 구운 계란이라도. 이런 예. 거면 미안하지만 박지훈 변호사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요. 갑자기 만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점심 약속 상대방한테 박 변호사 만나니까 약속 취소해라고 말 못해요. 근데 대통령 만나게 됐다. 그러면 치우지 누구라도. 근데 그 약속들을 서로 안 취소 안 하고 선약이 중요하다. 네. 우리 또 대통령님 드시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데 맞아요. 겸상을 안 해버리셨어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냥 저 혼자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긋났는데 어긋났죠. 용산에서 한 번은 지금 또 바로 그렇다고 버텨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나락이에요. 나락이니까 이번에 정남씨 나가라. 국민의힘은 이거 의총을 해야 됩니다. 당직자, 정책위의장. 다 갑자기 국민의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국민의힘. 이거 국민의힘도 우리나라 정당인데. 예, 제일 라이언스 내가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빨간색. 정책위의장 바꿀 때도 사실은 의총을 해야 되고 의총 과정이 또 사실 또 보입니다. 또 누구를 뽑았으면 뽑을 때도 의총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원 당규가. 맞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 독대 과정 한번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독대. 90분 했는데 처음엔 10분이라고 얘기 나왔다가 조중동이 10분이라고 했다가 변동됐어요. 나중에 1시간 반이라고 다시 수정됐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안타까운 게 많으시네. 지금 이제 거기서 정점식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위메프 팀원 사태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독대를 하게 되면 집권 여당의 수장하고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라면 뭐 밥 먹든 맘 먹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정점식이 누가 하는 뭔 상관이 있으면 정책위의장이 뭔데요 이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 팀원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별로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
과연 이런 어떤 중요한 자리가 또 그런 자리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라는 저는 의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만났다는 거는 상견례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중요한 국가적인 일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예컨대 사도광산이라든지 뭐 그건 아니라면 아니지만 최소한 위메프 사태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는 결국 만나는 거는 두 사람 개인인 거예요. 이때까지 친했다가 안 친해졌다가 고개 숙였다가 고개 들었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정점식을 어떻게 하냐 이런 권력 다툼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첫 상견례 자리가 권력 다툼하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친한이냐 친윤이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책위 의장 사임하겠다라고 이제 정점식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네. 한동훈의 승리입니까? 승리라고까지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 좀 왜냐하면 뭔가 삐그덕 돼 버렸잖아요. 삐그덕 돼 버렸고 맞죠? 네.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아니 왜냐하면 이 이제 그 90분 회동하면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유난 갈등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난 갈등이 시작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끝났다라고 하려면 네. 시작이에요. 이런 거 봐야 돼요. 최소한 그 사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대통령 좋아하시고 투샷. 한동훈 지금 대표도 러브샷. 사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비공개 단독 비공개 비공개는 사진 못 찍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식사 못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90분 처음에 10분이라고 알려지고 90분이라고 바뀐 것도 예. 그 과정에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뭐 누구 손을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예. 90분 만났다고 하면 아. 국민들한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내용이 그 풍부하지 않았기 그게 때문에 없으니까 그냥 10분 그냥 야 10분 그러면 그 90분 중의 가운데 정말 중요한 현안은 10분 얘기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사람 관계자가 10분 얘기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중요한 현안도 결국 저희는 뭐 흘러나온 얘기밖에 못 했잖아요. 예. 우리 비서실장이 전해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검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 많이 했다고 하면 근데 예. 검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는 뭐죠? 우리 대통령이 큰형님이었고 그렇죠. 우리 막내였던 수사팀장이었고 수사검사. 예, 그런 한동훈 특검에서. 지금 대표였던 예. 그 자리를 확인시켜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너 내 아래에 있었던 친구야라고 네.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그리고 했었어. 지난번에 만났어도 앞으로 정치하려면 사람들로 많이 만나야 되고 품어라. 품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그냥 가르침을 내린 거잖아요. 아하. 아까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지금 대한민국 현안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그거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이건 어떻게 풀어보자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지금 사회 지도부 출범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아쉬워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풀어보자 이런 얘기했으면 언론 보도 쫙 나옵니다. 쫙 안 나오잖아요. 나와야죠 사실은. 근데 그 만남 자체는 나와야지. 되게 좀 뭐랄까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원외에 있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자체를 막 좀 공개. 그러니까 뭐 저도 네.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화해 무드를 위해서 만난 건 맞는데 여전히 양쪽이 긴장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갈등의 거죠. 저는 시작이라고 장성철 소장은 이제 해결이라고 보죠. 저는 이제 장수자가 시작이- 자꾸 그런 얘기하면 한 번도 안 맞아. 네, 그런 얘기. 저는 지난주에도 아마 희망- 장성철 소장의 반론 기다립니다. 희망사만 얘기해. 지난주도 맨날. 아마 이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노정이 돼 있어요. 한동훈 지금 갈등에? 대표하고 윤한 윤석열 갈등의 대통령은 노조? 62.8%를 받았던 거는 뭘 의미하면 변화를 해달라는 당원들의 마음들이 네.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점식을 사퇴 수행한 거 정점식이 한동훈 보고 수행한 게 아니에요. 아하. 대통령실에서 이제 니 그만해라 음. 라고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하.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한동훈하고 이제 다음에 임명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아. 아주 강한 한동훈 쪽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 측이 아마 칼을 내밀은 거고요. 아. 만약에 뭐 좀 중간적인 사람, 윤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 아. 그러면 한동훈이 고개 숙인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다음에 인선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네, 지명직 최고가 두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하. 사실 벌써 해야 돼요. 당선되자마자 해야 될 게 일주일 지났는데 두 명 뽑았어야 돼요. 벌써. 근데 이게 좀 이걸 하는 벌써 하는- 뽑았어야 돼요. 하는 구도가 친한 근데 이제 비한 구도가 5대 4냐 4대 5냐 이것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예. 5대 4 4대 5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그래도 거기서 투표 결정권이 안 하잖아요. 투표는 투표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정권에서 계속했던 거 보면 숫자 많은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아, 법률가라서 다 네. 두 아니 명 다. 그것도 있고 김재원, 김민전 최고가 벌써 얘기했어요. 아. 나는 우리는 원내대표 얘기 듣는다. 당대표 뭔데?
이게 벌써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안 좋게 들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김재원 최고는 그래서 한동훈 체제 도와줄 마음 있고 최선을 다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그리고 어제 또뭐 생기면 원내대표 말 들었네요. 이래 보면 뭐 또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거기에 있겠죠. 또 주목하는 부분이 네, 사실 제2부속실 설치를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한동훈 당대표가 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부분이 아. 아마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라는 국민들 당심 혹은 또뭐 국민의힘을 국민들의 지지하는 국민들 그 당원들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 그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멋지게 잘 풀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냥 아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미뤘지 싶을 만큼 아하.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해버렸어요. 우리 제2부속 살 거야? 김건희에서 건드리지 마. 어허.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하. 오히려 방탄용이다. 방탄용 플러스 한동훈 대표의 일거리 하나 치워버린 거죠. 큰 신경 쓰지 마. 없죠, 이제 없죠. 부속실이 부속실이 있고 관리할 거니까. 여사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아하. 이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큰 카드 하나 날려버린 거예요. 큰 카드 날렸다. 결국 이제 앞으로가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갈등의 서막이다. 아우 이제 뭐 전쟁의 시작이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사퇴가 시작인 거예요. 아하. 시작인 거고 과연 어느 정도 칼을 내밀고 어떻게 방패를 내밀고 대통령실하고 아니 근데 왜 여당이 야당이랑 싸워야지 자꾸 왜 대통령실과 싸우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노정된 겁니다. 원래 예정돼 있다. 예정돼. 왜냐하면 그거 보고 표를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원희룡이 됐겠죠. 나경원이나. 그러니까 된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본인의 공약도 있고 제3자 추천 특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속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근데 이제 정책 이준석 위원장으로.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게 대통령이 분명 어떤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좋네요. 이제 그 발언이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정진석 대통령실장이 회동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윤심은 아니지만 유임 의견을 전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진석 실장이 이제 정점식 의원에게 계속 스테이라라고 했던 메신저 역할을 좀 했었지 않았을까? 아니 되게 메신저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도 처음부터 그냥 쉽게 정했던 게 아니라 고민이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야, 내가 지금 우리 박 변호사 잘 보여준 것처럼 사퇴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빨리 정해 주든지 나 말 안 해 마이크 들어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바로 전쟁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문제라면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지금 야당하고 싸우지 왜 여당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냐는 네.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뭘 두고 있냐면 권력을 놓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에 과연 나눠 가질 수 있는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3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싫어도 사장 임기 3년 남은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어쨌든 이렇게 가지만 권력은 3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1년이라 어쨌든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 판단이 국민들이 맡기는 거니까 그걸 놓고 차지하게 하기 때문에 과연 진짜 전면전이 될지 아니면 계속 아웅다웅하면서도 어쨌든 끌고 갈지는 모르나 긴장관계. 어쨌든 풀린 건 아니다. 한동훈 후보 이제 대표님이죠. 대표님이 주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고 선배이기도 하고. 검사들이 좀 그래요. 변호사들 좀 덜한데 출신들이 이제 검사도 훌륭한 분 많이 계시는데. 아니요. 아니, 바로 하다.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조직의 속성. 예. 유죄 받으면 그만이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한데 정치는 다르거든요. 정치는 결단의 예술입니다. 결단을. 아트 오브 결단. 와 예스. 결단 해버리거든요 그냥. 확실히 찌개뿌라 이래 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직까지 일주일 한 10일 됐죠. 당대표 된 지 사실 결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책위 의장 하나 못 바꾸고 있었거든요. 정책위 의장 이제 사무총장이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뭐 저도 박 변호사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래서 기자들이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책위 의장 사퇴해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거기서 한동훈 대표의 답변은 뭐였냐면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 인터뷰 특징 보면 이미 그 입장은
말씀드린 네, 바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 민주당이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딱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 상황이면 알겠습니다. 신임 당 대표면 지금 얘기했어야죠. 우리 당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가 됐죠. 아하. 이런 식의 표현이라도 단호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명징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미 있어요. 이미 사무총장이 근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정치 아직 초보잖아요. 아이고 아직 초보라고 하기에는 지금 얼마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냐가 이번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다음 주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예. 딱 제 말이 맞는지 나올 겁니다. 아, 한동훈 누가 리더십. 지명직 최고가 아하. 되냐. 정책위장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일성을 던지면서 리더십 발휘를 하냐 안 하냐. 아하. 요게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봅시다. 봅시다. 화이팅! 누구한테 화이팅이라고 한 거야?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예, 또 올림픽 파리 올림픽을 네. 선정할 우리 선수들 향한. 예, 자 박종희 한판 승부 사전 방송 또 라커룸 블루.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두 변호사계 거성. 자 박지훈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잠시 후 6시 본방에서 뵐게요. We'll be back.